여러분들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방송인 제 방송만 보셔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익률을 증명하는 정직하고 신뢰도 높은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고객의 TV입니다. 자, 오늘은 이마트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뭐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급등락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죠? 시가총액이 3조 714억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 자체가 막 29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엉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지금 유통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테마 때문에 갑자기 급등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원래 가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냥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 적자폭 크게 나오는 것들 안타깝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 비교해 가지고 그냥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럼 요거는 다른 계정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기타 포괄 손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고, 이 회사가 지금 부채 비율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 가치 때문에 사실상 뭐 회사가 저평가가 됐다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BPS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만 어떻게 정리를 하더라도 이마트는 상당히 좋은 건데, 실제로는 본업에서 매출액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는 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배당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여기 보시면은 배당 성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 그래서 상당히 사실상 유보율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나쁜 기업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사후에 기업 보시면 유통업이나 부동산업, 그 다음에 호텔, 레저 뭐 여러 가지 등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여기 있는 유통업과 뭐 나머지 부분이 다 하는 부분이 비슷하겠죠, 그죠? 자, 보시면은 매출 비율 이렇게 보시면 이마트가 한 83% 정도 가지고 있고요. 신세계푸드가 7% 정도 가고 있더라.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주력인데, 사실상 요게 상당히 경쟁자가 많더라. 왜? 여러분들 뭐 대량 구매 이런 것들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스트코로 가죠.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자에게 좀 유리하게 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대량으로 사서 요렇게 해서 물건을 떼가지고 파는 사람들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소량 소매 같은 거 그런 것들 좀 싸게 할 때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는 쿠팡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회사가 지금 뭐 새벽 배송을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새벽 배송에서도 하나 또 걸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네이버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마켓컬리가 있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배송이나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경쟁력을 나타내기 쉽지 않다. 여기 이제 뭐 비슷한 애들, 롯데마트 이런 애들도 지금 죽어나고 있잖아요. 홈플러스는 이미 날아갔죠. 홈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사에서 매출액을 나는 게 부동산 가치 외에는 의미가 크게 없을 수 있겠다라는 거. 적자만 계속 보는 그런 이벤트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결 손익계산서 이렇게 보면은 적자폭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기 보면 분기순위 이런 것들이 갑자기 늘어났던 이유가 여기 있는 요 금융수익 이런 것들, 그죠? 기타 수익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인 건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기타 수익이 부동산 처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소기업 투자 처분 이런 것들인데, 스타필드 청라 요 지분을 갖다가 49.6% 매각해가지고 플러스가 났다,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부동산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마트는 매각을 하면서 어떤 신사업을 갖다가 알아보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통에서는 사실상 큰 경쟁력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사업 구조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최근에 이 사업 보시면은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왜냐? 아까도 보셨듯이 흑자 전환이 어떤 걸로 됐다? 스타필드 요 지분을 팔아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플러스지만 사실상 본업에서는 엉망이다. 자, 글들 한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있죠. 새벽 배송 뭐 딱 스톱하고 있다. 새벽 배송 이미 작년 초부터 하고 있는데 자다가 봉창 뜯은 소리로 가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새벽 배송을 갖다 조금 더 포션을 늘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택배사 이런 쪽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지. 유통력에서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분기 컨센이 1150억인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컨센보다 1000억이나 적은데 이 넥스트 안 판사는 뭐냐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 때문에 점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돈은 아무나 못 번지. 큰 돈 있거나 간땡이가 보거나 멀리 보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 그죠? 해안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새벽 배송에 엮여가지고 지금 고점에서 물려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건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투잡한 본질 아무도 믿지 마라. 재무제표에 찍힌 숫자만 믿어라. 요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쉽게 걔 요거는 좀 고쳐주고 싶네요. 그죠? 10배 상승. 재무제표에 찍힌 숫자로 보고 10배 상승이라고 하면은 재무제표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다수의 실전 투자자의 상위권과 다수의 언론자분 그리고 고등학교 임직원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신뢰도 높은 펀드 매니저 문견의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마트 차트를 한번 보면은, 와, 새벽 배송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13만 6,400원에서 단기간에 또 이렇게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오랫동안 모였던 사람, 여기는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부동산 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떨어지는 이유가 없고, 배당 때문에 그래도 버텼는데, 여기서 올라간 사람 중에 판 사람이 승자겠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손실을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위에 이렇게 구간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봤을 때 유통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마트의 매출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뭐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데 요 반짝거렸던 부분도 여기서 맞고 떨어져서 여기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신사업을 반드시 진행을 해야 돼요. 신사업이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이마트를 뛰어넘는 다른 사명 변경까지 고려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부서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아까 뭐 보셨겠지만 적자 부분이 해소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플러스적인 부분은 부동산 부분이 지분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BPS 자체는 상당히 높고 이게 회사가 차라리 자체 청산을 한다라고 하면 주주들에게는 이익이지만 그렇게 그거를 갖다 기다리고 있을 주주가 있을지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유통 다변화가 힘들기 때문에 이 회사가 본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신사업 부분이 무언가 따라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어쨌든 이 신사업 부분도 사명을 변경해야 될 정도로 어떤 이제 그 움직임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어쨌거나 유통 쪽에서는 꽝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량 구매에서는 코스트코 요 부분이 상당히 잘 되고 있죠. 근데 코스트코는 왜 잘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코스트코와 이마트가 매출을 내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거나 대량은 코스트코, 소매에서는 경쟁자가 너무 많더라. 쿠팡에게 이미 점유율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롯데 그 다음에 홈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락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절대로 좋을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 그 다음에 인사이트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대할 때는 많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이렇게 단순 이슈로 들어갔다가는 단기간에 큰 손실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어떤 회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인사이트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문견우에게 하루에 2,000원, 3,000원 정도만 지불을 하시고 문견우 인사이트를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좋은 수익률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여윳돈으로 좀 어느 정도 시간에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문견우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프로그램 소개들 여러분들 그냥 쉽사리 넘기지 말고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고요. 지금 단기 등락을 진행하고 있는 방도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한 달에 49,000원만 지불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2주 동안 진행했는데 6가지 종목 중에 5개 익절 했고요. 한 가지 종목만 마이너스 2%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이런 종목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 끝나는 것보다 손절하는 것보다 문견우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저를 이용하실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엄청난 수익률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이마트 요 부분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주식채를 차단하고